조선시대 기록물들의 보물창고인 규장각. 이곳 지하서고에 소장돼 있는 조선왕조실록. 조선 초기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472년간의 기록물이다. 세계적으로 실록은 여럿이 있지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된 실록은 조선왕조실록이 유일하다.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동아시아 3국의 실록을 살펴보자. 중국 최초의 실록인 명실록, 명나라 294년의 역사를 기록했지만 황제가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파기하는 등 공정한 실록으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일본의 경우 실록이라는 명칭으로 3대 실록이 있지만 고작 3대 왕의 재위 기간인 29년의 역사 기록물이다. 그것도 당대에 실록을 편찬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후대에 정리를 했고 그 때문에 중요한 기록들이 빠져 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은 어떨까? 조선왕조실록은 단일왕조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점 외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록물이다. 왕의 곁에 사관을 두고 국사를 빠짐없이 기록했으며 사관은 철저하게 공정성과 소신에 따라 역사를 기록했다. 또한 그 기록은 당대 왕이라 할지라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록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조선왕조실록은 모두 1893권. 책 한 권의 높이가 약 1.7cm 정도이다. 그렇다면 전체 실록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 실록 1893책의 높이가 32m. 이는 현대식 고층 아파트 12층에 달한다. 472년간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쓰여진 글자 수만 해도 엄청나다. 천자문 6만 4천 권 분량. 한 사람이 매일 100쪽씩 읽어도 4년 3개월이 걸리는 방대한 양이다. 실록을 펼쳐보면 우선 첫 장에 왕의 즉위 경로와 치적을 적는 총서가 실려 있다. 짧지만 국왕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시작하는 것이다. 실록의 내용 또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할 것 없이 조선 전체의 기록이 담겨 있고 국정의 중요 사안은 물론 백성들의 생활까지 모두 담겨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태종실록을 들여다보자. 흥미로운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코끼리에 대한 얘기다. 지금도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코끼리가 조선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인데 귀한 선물로 받은 코끼리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런가 하면 엄청난 양의 곡식을 소비하는 코끼리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결국 코끼리는 해도로 유배를 가게 된다. 이 코끼리 유배 사건은 실록이 당대 생활상을 얼마나 충실하게 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
천재지변에 대한 기록 외에도 불가사의한 일도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 UFO. (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역사는 바뀌었어도 진실하고 공정한 기록은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역사를 바로 보고 준엄한 역사의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조선의 정신이 이 책에 담겼으니 곧 인류의 소중한 유산 조선왕조 실록이다. 조선 태종 4년, 사냥을 좋아하는 태종이 말을 타고 활시위를 당기다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만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태종이 내뱉은 첫마디는 이것이었다. 그러나 태종실록을 보자. 사관이 모르게 하라는 임금의 말까지 기록돼 있다. 그날의 사관은 임금이 금지한 일마저도 주저없이 기록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사관은 임금이 있는 자리면 어디든 참석했다. 국가 의례였던 대살의 기록을 보면 의례가 진행되는 중에도 임금 옆에서 종이를 들고 기록하는 사관의 모습이 보인다. 사관은 정칠품 이하의 낮은 벼슬이었지만 임금의 언행을 비롯 국정 전반을 기록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자격 조건이 매우 엄격했다. 우선 문과 급제자 중 성적이 우수하고 친가와 처가 사대조까지 흠이 없어야 했다. 미혼자도 제외시켰는데 장차 어떤 가문과 맺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선발된 사관들이었기에 기계도 드높았다. 자신이 작성한 사초가 조선왕조실록의 근간을 이룬다는 자부심. 임금의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공정한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명감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그렇다면 사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인조 때 정태제라는 사관이 있었다. 원래 사초는 실록 편찬과 함께 폐기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정태제는 어떤 연유에선지 사초의 일부를 남겼다. 이 사초는 인조 15년부터 그 이듬해에 걸친 5개월간의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임금의 말을 기록한 부분과 왕세자에 대한 내용, 기근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에 대한 걱정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신활 부분이다. 이것은 사론, 곧 사관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놀랍게도 사초에는 임금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임금을 나무라는 내용은 더 있다. 조선의 사관은 임금을 평가하는 것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관의 이런 소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이라도 사초를 볼 수 없게 하고 예민한 내용은 임금이 죽은 후에야 제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관의 역사 기록이 늘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뒤 성종실록 편찬을 둘러싸고 벌어진 필화 사건, 바로 무오사화다. 당시 실록 편찬 책임자는 훈구파의 이극돈. 그는 김일손의 사초를 검토하던 중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실린 것을 보고 이를 연산군에게 고해 바친다. 조의 제문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한 내용의 글로 선왕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더욱이 김종직과 김일손은 사제관계로 훈국파와 대립하던 살인파였다. 결국 연산군은 이 사초를 빌미로 무오사화를 일으켜 대대적으로 살인파를 제거하고 만다. 위험을 알면서도 사초의 정치적 소신을 밝혔던 사관과 사초가 공개됨으로써 벌어진 비극 무오사화는 사관들의 소신과 권력 간의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처럼 사관은 숱한 견제와 위협, 목숨까지 바쳐가며 역사를 기록했다. 조선의 임금과 관료들이 모두 사관의 붓을 두려워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정직한 기록을 생명으로 알았던 조선의 사관들. 조선왕조실록의 빛나는 가치는 바로 그들로부터 시작됐다.